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3,550만 원. 어제 그 5월 24일 날 종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 종가인데 이 종가를 지금 위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뭐 셀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자. 그래서 3,500 한 7, 80 에서 잘 올라가면 한 3,600까지도 반등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추가 상승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장중에 약간 눌리더라도 뭐 그냥 보유해서 가져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3,600을 기준으로 깨졌냐 안 깨졌냐를 이제 많이 보는데 3,600 정확히 보면은 3,600은 어제 기준으로 깨졌습니다. 그죠? 어제 기준으로 이틀 전에 기준으로 깨졌고, 근데 여기 깨진 시점으로 보니까 과연 여기가 지지 구간이 맞나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3,600에 대한 박스 하단 기준보다는 여기 3,550,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저점 구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0 한 70만 원, 저점 기준으로는 50만 원, 3,550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장중 이탈이 발생되긴 했지만 다음날 다시 회복된 구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래서 3,600도 중요하지만 3,550도 중요한 값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봉으로 보니까 추가 시세가 이렇게 밀리다가 빠진 거에 대한 반등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약간의 어느 정도 좀 밀린 시점이 있다 보니까 바닥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뭐 하락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큼 가준 다음에 다시 밀리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오후가 되면은 다시 양봉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상승 시도를 좀 해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지선 의미 없다. 자, 좀 전에 이제 본 것처럼 우리 뭐 3,600, 3,550 이렇게 이제 그거가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지지선하고 저항으로 많이 놓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 보면은 원래 그 중간 값에 대한 지지선을 봤을 때 3,628만 원이거든요. 거의 3,6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3,600이 또 지지선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중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중 지지선이 이탈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밑꼬리 윗꼬리 제외한 몸통 기준으로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틀 전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단 발생이 됐다 보니까 지지선의 의미는 크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가 있었냐면은 3월 달, 2월 달에 얘도 보면은 지지 구간이 여기가 만들어졌었죠. 몸통 기준으로 보니까 그죠? 여기서 지탱해주고 2월 초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됐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붕괴됐다 올라갔죠. 그러면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지지선 붕괴됐다. 뭐 이렇게 체크하지만 위에서 팔았다면 체크하는데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살아났다. 지금도 마찬가지 구조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그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지선이 이탈됐다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또는 무조건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를 좀 따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어떤 적용이 되었을 때 상승 시세가 나와주면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들은 괜찮지만 이미 이탈이 되어버린 요런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적용하기가 사실상 실전에 쓰기가 조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날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코인 왕자 채널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방향 위주로 많이 본다. 자,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보면은 우리 방송할 때도 이제 이렇게 살짝 돌아서 올라가는 타이밍이었거든. 요 자리였으니까. 그죠? 이 양봉 캔들에서 이제 돌면서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보면은
많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체감 절대 안 되실 거고, 작년에는 뭐 체감됐어요. 작년 11월, 12월에 체감됐나요? 이럴 때? 예. 그렇죠. 거래소 오히려 무너져가지고, 아니, 뭐, 업비트는 괜찮냐, 뭐, 요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시장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시점으로 해서 몇 프로 올랐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좀 약하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체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밀렸던 요 하락 있죠. 2.5%짜리 24일 날 요 밀렸던 게 사실 키를 만들어 줬습니다. 얘가 이거 안 밀리고 만약에 그냥 조금 더 횡보가 나왔더라면, 예, 그래도 뭐 시장 체크를 뭐 계속 해서 아직까지는 유효한 관점으로 봤겠지만 한 방 훅 빠져줬기 때문에 이거 빠진 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음봉으로 빠지면서 어떤 부분이 뚜렷해졌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 이제 23일 날하고 22일 날도 얘기했던 게 지금 비트코인 과열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과열 구간이라는 거는 상승이 된 과열 구간이 아니고 너무 많이 빠져서 발생이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구간, 단기 저점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완전 저점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단기 저점 구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과열권이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이 과열이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과열이 된다 그래도 밑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폭은 있거든요. 근데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비교를 해본 결과 이번에 나온 이 저점 구간, 과열로 진입된 이 구간 자체가 반등 위치를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쪽으로 좀 바라봤고,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 반등 주고 나서 오늘 양봉 캔들로 끝난 거 정말 괜찮거든요. 잘 끝났어요. 양봉 캔들 나와준 것만으로도 잘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80만 원 정도의 반등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장중에 음봉으로 확 밀어버리거나 음봉 캔들이 중짜리나 약간 크게 생기는 모양들을 간혹가다 보실 거예요. 그런 애들 자세히 보시면은 꼭 반등을 줍니다. 민 이후에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때 약간 이제 거래가 좀 나오면서 하락률이 좀 컸다. 보통 이렇게 좀 보는데 그 후에 단순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을 사실 놓고 본다면 시세가 세게 붙어버리면은 저는 이제 한 3,600 후반도 좀 보고 있어요. 3,600 뭐 8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요 정도도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세게 갔을 때고,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적당히 올라가 봐야 맥스로 가봐야 3,600이고 3,600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반등은 좀 나와주겠죠. 그러면 요 이후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포지션이 선물 시장으로 가서 요 포지션을 계산해 해보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하락은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눌려서 하락은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쿵 밀렸기 때문에 순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급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급반등 구간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급반등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에 밀렸던 마이너스 폭이 다시 상승으로 나오면서 하락폭을 잡아먹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 두 번째, 그냥 하락이 되고 나서 이제 살짝 올렸다가 다시 밀릴 거냐. 요거 이제 두 가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둘 중에 어느 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가까워질수록 요 모양이 다시 한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포인트로 봤을 때, 하루하루 놓고 봤을 때 오늘은 반등을 주겠다 안 주겠다, 요거 대략적인 측정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 상황을 살펴갈 거고, 이제 위에서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찍었는데도 가만히 계셨던 분들, 또는 오히려 여기서 뭔가 작업을 더 하셨던 분들은 지금 요 시점이
사실 괴롭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밀릴 만큼 적당히 밀려줬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비트 그동안에 이제 2,100만 원부터 현재 4천만 원 찍은 이후에 시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변동이 없거든요. 무슨 변동이냐면은 3,600 올라오고 나서 3,600 올라오고 나서 여기 4,000 찍고 다시 밀렸다 4,000 찍고 여기 내려왔잖아요. 자, 근데 여기 3,600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가격적인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다. 자, 그런데 뭐가 발생됐다? 아까 전에 단기 저점 구간에 과열이 발생됐다. 아니, 가격은 똑같은데 왜 저 때는 발생 안 되고 지금은 발생됐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캔들 자체가 하루하루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값과 지지값이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저항값과 지지값이 어느 가격선에 딱 그냥 한 곳에 고정해서 나 머물러 있어 이게 아니고 걔네도 캔들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하락 포지션이 더 강했다면은 지금은 반대로보다 하락 포지션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니까 밀릴 폭은 있긴 있는데 밀리는 게 막 너무 막 세게 확 밀어버린다든지 급락이 나와서 시장을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위치는 아니다. 자, 설령 급락이 나와서 시장을 위태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의 종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세가 잘 나온다면은 다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24일 날 미뤄졌던 게 이게 시가가 3,600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번 주부터는 또 알트코인들 얘기하고 이렇게 좀 봤는데 알트코인들에 대한 흐름이 이번에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잖아요. 추가로 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지금 다시 코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자, 보면은 별로 티는 안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덤프다. 덤프 어제 반등 나왔다 다시 밀렸는데 자, 다시 가고 있죠. 요거 자체를 지금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래량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단 덤프가 제일 세니까 3.5%인데 자, 그럼 이제 어제 올라왔던 애들 보게 되면은 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6%까지 올라왔고 종가는 3.5%에 마감했는데 뭐 이런 것도 추가 상승을 봐야 되겠죠.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수위도 마찬가지. 네오 이번에 많이 빠졌지만 네오 걱정을 어제 많이 했고 어제 오리에 빠지면서 손절한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추가 상승 다시 봐야죠. 그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락이 됐다가 팔았는데 다시 상승이 나오면 또 높게 사고 또 높게 사고 좀 가다가 밀리면 또 손절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뭔가 혼란스럽게 가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방향을 딱 잡고 그냥 가면은 깔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오히려 시장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뭔가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번 시장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작년이 더 힘들었고 작년 이후에 놓고 보면 이번 시장은 진짜 힘든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놓고 시장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찬가지 휴머니도 마찬가지. 휴머니도 뭔가 끝난 느낌 같아요. 그쵸? 다 망가졌고 거래는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로는 좋게 못 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놓고 본다면 휴머니도 어떻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세 주고 밀린 애들이 그냥 끝났다. 이런 관점으로 딱 놓고 보기 정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알트 시세들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빠르면 주말에도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알트 시세가 오기 직전에 여기가 기준이라면 플러스라고 치고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간당간당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이제 푹 빠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좋아질 겁니다. 요 빠지는 쪽은 다른 쪽이 이제 시장이고
그 시장을 대비해서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조금 좋겠다. 근데 요 시점도 보니까 알트 시점이 거의 8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오는 거라서 이것도 갭이 좀 커요. 그래서 이번에 알트에 대한 그런 좀 반등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조금 빠져도 마음고생은 했지만 기다리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시장이 보답을 시장이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밀리게 되면은 알트들이 오르게 되면은 시원하게 올라줄 거예요. 이번에 뭐 2, 3% 올라가고 끝나고 휴머니처럼 뭐 잠깐 갔다 끝나고 이런 시세들이 아니고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시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자. 그 다음에 알트 시세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시점을 좀 길게 보고 나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손실보다는 플러스가 더 많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